4.15 총선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각 지역별로 검찰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 이게 뭐 한꺼번에 딱 모아서 이렇게 몇 명입니다 착 내놓는 게 아니니까. 조금 전에 윤상현 의원도 이제 막 기소가 됐습니다. 속보가 들어왔고. 그러면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들 몇 명이나 되는지 정리를 해보죠. 23명 정도 지금까지 23. 그렇습니다. 근데 밤 12시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전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더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 다른 지방법원들, 지검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한 의원들의 명단을 밝혔는데 대전지법은 밝히지 않아서 거기서 만약 더 나오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재로는 23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가장 많은 거는 역시 국민의힘이고 그렇죠. 10명 정도 되는 걸로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무소속이 있고 정의당도 한 명이 있습니다.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자,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양형자, 그다음에 이수진, 민병덕 의원 등은 이제 불기소.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역시 정권 눈치 보기 아니냐. 검찰에 대해서 또 날선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5명, 그러니까 입건된 분 중에 5명이 무혐의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3분, 그리고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에 가까운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 아시죠? 그분도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김태호 의원은 무소속이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 5명과 4명, 뭐 여야로 그렇게 크게 나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봐서 그렇게 뭐 민주당을 더 많이 봐주고 또는 뭐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혐의의 경중에 따라서 아마 검찰이 판단한 걸로 보여지고 이게 각 지방법원에서 또 이루어진 일이기 지방 검찰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률적으로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검찰청에서 한 일이 마치 뭐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여당은 좀 더 봐주고 야당은 좀 탄압한다 이런 의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숫자적으로 봐도 5대4 정도 되기 때문에 여야가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여당은 뭐 좀 무혐의를 많이 해주고 야당은 탄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은 좀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뭐 이런 구호까지 만들어서 들고 나왔는데 그건 조금 그러면 약간 정치 공세인 걸로 그렇게 보고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정순 의원이 아주 맞습니다. 그 뭐랄까요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동의안에 빨리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동의를 하면 빨리 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뭐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본인도 거부하고 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알아서 가서 좀 조사를 받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표결 처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소환 통보했으면 출석해서 조사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계속 안 한 거예요. 본인은 그냥 뭐 국회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안 받는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떳떳하시면 가서 조사 받고 그리고 나서 뭐 본인의 주장을 하시면 될 텐데 출석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결국은 이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소환을 응하지 않아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기소 자체는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8번 정도 불렀는데 8번을 계속 출석을 안 했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좀 강압적으로 나가라 그러든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여당의 횡포다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돼서 결국 못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정정순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물론 뭐 저는 어쨌든 이게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기소는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검찰이 발표한 내용들만 보면 기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정순 의원이 그렇게 한다 한들 제가 볼 때 뭐 표결을 했다 하더라도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 기소하는 거는 검찰이 어느 정도 정하고 있었는 게 아닌가 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은근히 좀 초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103석인데 한 17 기소가 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물론 대법원까지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100석 밑으로 내려오면 좀 이게 좀
부담스럽겠죠. 부담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제 열세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의석수로 보면 열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빠지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국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더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0명이나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은요. 사실 이게 그 선거법 같은 경우에 가능한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대법원까지 어차피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고법에서 그렇게 경우가 어떤 경우가 나오든 또 항소할 것이고요. 그러면 대법까지 1년 안에 좀 빨리 처리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질질 끌어서 또다시 뭐 국회가 다 끝나는 마당에 또 결과를 내놓는 이런 결과가 되면 입건되고 기소한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좀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서 1년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라임 옵티머스 쪽으로 한번 좀 얘기를 옮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당은 당연히 이거는 뭐 투자 사기인데 뭘 정치권에 갖고 들어와서 난리치느냐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 완전히 권력 게이트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문제가 생긴 다음에 청와대에 어떻게든 청을 내려고 했는 흔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수석까지 다시 또 여기에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저는 조금 너무 나간다 이런 뜻이 듭니다. 앞서간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말에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가 있는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작년 6월 5일에 후배인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 타고 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타고 있다는 말이 그러면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인지 이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정하려고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애를 쓰고 그럴 수 있다? 있죠. 그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한 단어, 이 말 때문에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민정수석과 아니면 전 정무수석이 문제가 있다 또는 연루돼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가는 거다, 앞서가는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의 정무수석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김봉현 전 대표 전 회장이 얘기했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금 맞고서를 내놓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여기 김봉현 본인이 어쨌든 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한 말을 100% 우리가 믿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보류해야 된다. 물론 이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한 문장 때문에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앞서가는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건에 다 청와대 전 행정관이 이제 연루된 게 한 건씩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 남편이 그 옵티머스의 이제 예를 들면 간부 이사고, 맞습니다. 부인은 변호사인데 마침 또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권력 게이트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겨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실체가 이게 드러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나와서 본인이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모 행정관 전 행정관이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으로 보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남편이 거기에 연루돼 지금 구속된 상태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일부를.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혹시 이제 이건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정치권이나 금융계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았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 전 행정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의 문제지 본인하고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정계의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금융계의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준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돼서 금융계 뭐 거물급이냐 아니면 정계 인사들과 옵티머스 김 전 회장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를 증언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검찰 수사의 금융 전문가들 좀 계속 보완해 가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마무리가 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